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글쓰기 강의에 가면 또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문장, 첫 마디 이거 되게 관심들이 많고 사실은 이게 좀 풀리면은 그날 글도 잘 풀리고 말도 잘 풀려요. 첫 마디, 첫 문장이 사실 중요한데 또 이게 반대로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시작하지? 그 말은 또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것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아주 쉽게 딱 손에 그냥 잡아 드릴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이야기, 내 경험, 내 일화, 내 에피소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이야기 보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내가 언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로 시작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용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 어쨌다. 뭐 예를 좀 들어서 해볼까요? 독서에 관한 내가 이제 글을 써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가 책 읽기 없는 지혜는 독서가 빠진 지혜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인용을 한다거나 독서에 관한 사람의 어떤 명언이나 이런 인용할 거리 참 많죠. 그런 인용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통계도 있잖아요. 독서에 관한 통계.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의 비율이 뭐 몇 %라고 하더라. 이런 것도 인용이 가능하죠. 그렇게 인용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제가 이제 중간에 내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으로는 자기가 독서는 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독서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읽은 걸 써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독서에 대한 내 생각이고 내 주장이고 내 의견이죠. 그러면 그런 말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독서는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데 있다. 뭐 이렇게 내 생각을 말하면서 시작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제가 경험을 말하면서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독서와 관련된 내 경험, 전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읽은 책, 기억나는 나의 첫 책, 내 인생의 책은 무엇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고모네 집 살았는데 고모네 집이 서점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로 시작할 수 있죠. 이런 나의 어떤 독서와 관련된 인연, 경험, 일화,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시작 범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될 때 어떻게 시작하지? 첫 문장을 뭘로 하지? 막연할 때는 딱 세 가지 떠올려 보세요. 경험, 내 생각, 인용. 이 셋 중에 하나를 찾아서 쓰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요약하는 사람이 이끌어 간다. 그만큼 요약이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요약이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너 이 글 읽으면 네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 뭐 그렇게까지야 생각을 않겠지만 요약이 그만큼 중요해. 요약의 어떤 효용 또는 내 글을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불어넣기 위해서 쓴 표현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게 이제 믿기는 아닌 게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보세요. 그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요 사건은 이거야 이렇게 딱 요약하잖아요. 정의를 내리잖아요.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면 그 프레임에 다 갇혀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말이 오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 내리는 게 일종의 요약이거든요. 세상은 뭐다. 이 사태는 뭐라고 봐야 된다. 사실 규정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고요. 난 그 사람을 이렇게 봐. 그게 요약입니다. 그 사람의 요약.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글쓰기를 일기는 뭡니까? 오늘 하루의 요약이죠. 시간의 요약입니다. 기행문 뭡니까? 그 여행의 요약이죠. 독후가 책의 요약이죠. 보고서 자기 생각의 요약이죠. 모든 거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자료를 많이 보죠. 자료의 요약입니다. 뭐 연설문이다 그러면 말의 요약인데 하고 싶은 말 많지만 그걸 요약해야죠. 그래서 모든 건 요약이다. 글쓰기는 요약이다. 그 요약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앞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어떤 뭐 의외의 시작, 이게 뭔 소리야? 이러면서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내 글을 읽으면 너한테 이런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어. 너 이 글 안 읽으면 손해야. 이런 어떤 걸로도 끌어들이거든요. 그 요약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건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린 거죠. 예. 일종의 그 묘사입니다. 묘사. 이 묘사인데 사람들이 그 시각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시각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묘사를 해줌으로써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거기에 빠져듭니다. 현장감을 느낀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 중에 내가 지금 글 쓰고 있는 사람의 어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어떤 배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적 배경일 수도 있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스름한 저녁, 뭐 황혼이 깃드는 저녁, 이게 시간적 배경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어스름한 저녁 나는 벌판을 걷고 있었다. 뭐 시간적 또는 장소의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배경 이런 걸 묘사를 하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려지고 현장감을 느끼게 하면서 내 글로 이렇게 빠져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너럴드라는 소설가가 그랬어요. 글 쓰는데 제일 좋은 아주 흔히 널려 있는 소재가 우리가 보는 것들이다. 본 것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 본 것을 쓰는 게 일종의 이제 묘사거든요, 묘사. 그래서 내가 이제 카페에 내가 앉아 있었다 하면서 이제 카페에서 앉아서 뭘 하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 쉬운 시작이 뭔가 이렇게 현장의 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게 몰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사람은 누구나 엿보기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엿보기, 엿듣기 심리. 그게 이제 묘사를 해주면 그걸 마치 내가 엿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페이스북 하는 것도요, 다 이런 엿보기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심리 때문에 페이스북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하고 사나,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근데 묘사를 통해서 글을 시작하면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쓰기 쉽고 엿보기 심리도 노릴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그 사람은 보는 걸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장면을 그려주면 첫 문장으로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 글의 주제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가 너무 지금 이제 빈곤한 세상이다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대화로 시작하자, 대화로. 그리고 저는 평소에도 대화로 많이 시작합니다. 이번 글은 뭐 아내가 묻는다 그랬지만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 이런 말 없이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요, 귀를 쫑긋합니다.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그것에 이제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사람들은 보는 거 다음으로 듣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만 해도 아내랑 이렇게 어디 연애할 때 이렇게 만나서 데이트할 때 우리 때는 이제 뭐 다방에 가고 호프집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아내의 말은 좀 식상하거든요. 맨날 들으니까. 그리고 뻔한 얘기니까. 근데 옆 테이블에서 하는 얘기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쪽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정말 그건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옆에 테이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포장마차 같은 데 가서 아내랑 이렇게 하면은 아내 얘기는 뒷전이고 옆 테이블 얘기가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한테 그러다 많이 혼났거든요. 당신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요 또.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했냐고 이제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듣는 거에도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화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글을. 이제 그래서 작가들은요, 남의 대화도 많이 이렇게 관심 있게 듣고요. 사실 소설은요, 서술이 있고 묘사도 있지만 대화의 비중이 엄청 큽니다.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대화가 전부예요. 지문 빼고는 다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게 우리 글쓰기에서 문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여러분도 그걸 쓰세요. 칼럼 쓴다고 꼭 대화 쓰지 말란 법 없잖아요. 대화가 또 좋은 게 이 분량 채우는 데 최고입니다. 대화는요, 엔터 치면서 막 내려가기 때문에 한 줄 이러고도 엔터 딱 치면은 칸을 막 채워요. 분량 채우기 좋고, 대화는 또 우리가 말이잖아요. 말은 또 평소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지어내기도 쉬워요. 지어내기도.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로 막 분량을 채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화로 첫 문장도 시작하시고 글 내용 중에도 대화를 많이 활용하세요. 대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대화를 좀 유심히 들으세요. 남의 하는 말들을 많이 엿듣는 거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혼나는 것이고요. 혼나도 싸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변명을 하자면 아내나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이상 공감할 수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식상해요. 아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저는 그냥 거의 아내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빙이 돼서 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아내가 세탁기 좀 돌려 그래도 제가 청소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아내가 안 혼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말이 헛나왔다는 걸 난 알고 마음으로 지금 아내가 청소기 돌리라고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헛나온 거예요. 난 그것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감에 문제가 있다.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네. 그렇지만 하여튼 혼난다. 아내 말 대충 들으면 혼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새겨야 되죠. 오늘 강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